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다마스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개인 용달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기 지지키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개인 용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거 다마스 하려고 그랬더니 첫 번에는 이거 2차 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했고 저도 적지 않게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누구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됐죠. 그럼 대표님은 이 다마스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유통에서 그 마트를 크게 했어요. 한 450평 정도. 정육, 야채, 과일, 생선까지 직원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데리고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죠. 네네. 대표님 죄송하지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 다마스가 개인 용달에는 최적화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 용달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통행료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 네네네. 통행료가 일반 차에 비해서 반 가격이고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가스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첫 번에 할 때는 좀 사실 차가 적어가지고 네. 사고가 나면은 좀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사고도 나봤는데 그렇게 큰 적이는 없더라고요. 그 한국 차가 잘 나오니까. 네. 근데 앞으로 뭐 1톤이나 스타리아 같은 걸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뭐 지금 이제 다마스가 안 나오니까. 네. 다마스가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로 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다마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이거 끝나면은 이제 스타리아나 그런 걸로 또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네. 1톤도 있고 뭐 스타렉스도 있는데 개인 용달로 하시는 이유가 이 화물이 좀 다른 걸 싣고 다녀서 그런 건가요? 다마스가 저는 왜 저기 좋냐면은 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라보라든가 1톤쯤은 짐이 많은데 다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박스, 두 박스 많으면은 어떨 쪽에는 뭐 차로 한 차 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갈 때 인천에서 뭐 예를 들어 파주로 간다. 네. 뭐 저기 이천을 간다, 성남을 간다. 그러면 달랑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2개, 3개, 많을 때는 4개까지 이렇게 차고 갑니다. 네네. 그러면 그 킥사에서 그렇게 4개, 5개를 주는가요?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프리랜서식으로 공유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 그거를 좀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모아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을 간다 그러면 같은 성남에 이제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상대원에 네네. 가다 보면은 뭐 성남 가는 게 많이 뜹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안양이라든가 군포 가는 것도 같이 싣고 가고 네네. 그렇게 가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그렇게 싣고 가고 있습니다. 킥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짐을 몰아서 가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전에는 퀵사에서 직권만 이제 그것도 이제 한 1, 2년 정도, 1년 정도는 요새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직권만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직권만 했어요. 킥 사무실에서 주는 것만 했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공유를 찍고 다니죠. 그 대표님께서 지금 화물을 싣고 이렇게 갈 때 이 화물 자체가 1톤이나 스타리아보다는 작잖아요. 네. 그러면 단가가 작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 다마스, 라보 그렇게 있는데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 성남을 간다 그러면 37,000원입니다. 네. 다마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더 올라서 네. 42,000원. 네.
평균적인 가격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라보 같은 경우에는 4만 한 7천 원, 그 5천 원씩 갭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마스즘은 보통 많아봐야 2박스, 3박스, 네네. 어떨 때는 1박스, 어떤 경우에는 급할 때는 뭐 편지 봉투 하나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1톤은 얼마 정도 단가를 받고 있습니까? 1톤요? 네. 인천에서 성남 가는 게 1톤은 한 5만 5천 원 정도 되지 않나? 1톤 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되지 않나? 5만 5천 원, 6만 원. 네. 근데 1톤 같은 경우에는 합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합증을 못하기 때문에 5만 원에 5만 5천 원에 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짜리를 4만 5천 원짜리를 3개를 가지고 가면은 뭐 13만 5천 원. 네. 뭐 어떨 땐 13만 원도 되고 12만 5천 원도 되고 어떨 땐 더 많았을 때는 뭐 15만 원. 급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3만 7천 원짜리가 5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좀 급한 물건은 먼저 내려주고. 네네. 이렇게 합짐이라는 게 짐을 합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톤 같은 건 짐이 크니까 합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변에 이제 1톤 하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합짐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네. 라보 같은 경우도 합증을 많이 못 해요. 네. 근데 다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합증을 좀 할 수 있는 네. 저기가 되죠. 그래서 스타렉스나 스탈리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다마스 짐을 많이 싣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합증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다마스 짐은 봉투라든지 뭐 조그마한 박스니까 합짐도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 가는데 기름값도 적게 들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는 퀵사에 얼마를 내세요? 공유로 찍는 거는 네네. 23%를 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집중 내가 소속돼 있는 사무실에서 직권으로 주는 거는 20%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짐이다. 그러면 직권으로 주는 거는 4만 원. 내가 공유로 찍는 거는 5만 원짜리다. 그러면 38,500원이 됩니다. 23%가 빠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용어를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직권하고 공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직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킥사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만 인성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킥사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시도별로. 킥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20%, 그리고 공유는 이제 오다에 이렇게 뜨는 물건을 네. 찍는 거를 공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타사에서 자기네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공유로 날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를 찍을 경우에는 23%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럼 대부분 화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콜이 인성콜인가요? 네, 제가 알기에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인성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성콜요? 인성력. 네. 인성 프로그램이죠. 아, 인성 프로그램요? 네. 아, 네. 그 인성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안 쓰세요? 글쎄, 제가 알기에는 다른 건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럼 대표님도 인성 거만 쓰세요? 예, 인성 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표님, 다마스 대표님이 그 살 때 얼마 주고 샀었어요?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0만 원 선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새 차를 뽑았었거든요. 네, 네. 900, 한 몇십만 원 됐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번호판 가격은 얼마 주셨어요? 번호편은 제가 13년 전에, 이제 14년 차가 됐는데, 13년 전에는 그때는 950인가? 네.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뭐 한 3,000, 한 2, 300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십니까? 보험료는 제가 작년 1월 달에 접촉사고를 한번 냈어요. 네네네. 접촉사고 내가지고 브레이크 아이스라고 빙판인지 모르고 가다가 눈 뜨고 그냥 앞에 차를 받았어요, 한번. 네.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보험료를 냈는데, 요번엔 좀 많이 냈어요. 한 390 정도? 네. 근데 이제 영업용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다른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고. 네네. 앞부분에 좀 제가 물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인성 프로그램 그 사용 수수료라 그럽니까? 그 얼마나 받나요? 그 뭐 거기에 이제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하루에 그 매일 적립금이 네. 있어요. 네. 적립금에서 1,200 몇십 원이 빠져나가고 네네. 그렇게 한 1,300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그 인성 수수료를 냅니다. 예. 다마스 한 달 뭐 정비비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듭니까?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뭐 엔진 오일 가는 거, 네네네. 그거 외에다 뭐 다른 건 들어가는 거 없고 뭐 정비업소 가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면은 배선이라든가 네네. 플러그라든가 그런 거 가는 거죠. 뭐. 가스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아, 제가 많이 써요. 어. 많이 뛰니까 내가 많이 탈 때는 뭐 700~800km도 탔어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뭐 보통 한 300km 밑으로 타니까 네네. 일단 보통 한 300km 이상도 이제 꾸준히 탔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합심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200km에서 250km.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니까 네. 힘들지는 않아요. 네네. 아, 이거를 꼭 받아야 돼. 이걸 왜 해? 그러면은 짜증나고 그러면은 일이 힘든데, 그러니까 뭐든지 즐기면은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개인 용달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킥 서비스를 한다고 알아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택배를 한다고 알아들어야 되나요? 첫 번에 이거를 할 때는 사람들이 택배하는 줄 다 알았어요. 네. 택배하고 킥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디 구면 동이면 동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물건을 뭐 100개, 150개, 뭐 200개씩 싣고 네네. 그냥 아파트 계속 올라내리락 하고 그 뭐 하나에 굉장히 싸더라고요, 단가가. 네네.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밤늦게까지 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 킥은 뭐 하루에 많이 하면은 한 10건, 11건 합주만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이제 택배 같은 거는 쌀 같은 거는 그 저기 집 앞에까지 또 집 앞에면 뭐 또 쌀통에다 또 보달라 뭐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킥은 택배하고 틀린 게 문 앞에까지만 물건만 갖다 주는 데거든요. 네네네. 그 어떤 사람은 왜 집 앞에까지 안 갖다 주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움하기 싫어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내려와라. 물건을 받을 사람이 내려와야지 물건을 주지. 그거는 화물운송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다. 화물은 문 앞에까지만 갖다 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퀵사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올려다 주는 거는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아까 소속된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고고 로지스틱이라고 네. 가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이거 화물을 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제 영업용 남발을 사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네. 완전 공전 공생이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또 뭐 있으면 또 그 매매 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네. 또 서로 이제 그러니까 또 알로마놈해서 또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희는 이제 개별 사업자가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냥 위탁 근무죠, 뭐. 네네. 그럼 길에서 이렇게 오다를 기다리는 거하고 그런 회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오다를 기다리는 거하고 확연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아침에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0월부터는 일이 조금 좀 네.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9시 정도 그 전에 물건을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럼 길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계속 콜만 보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래도 대개 한 2, 3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이죠. 네. 바깥에서 이제 PDA를 보고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이제 인성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 PDA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예를 들어 내가 파주를 갔는데 인천에 오는 거를 찍고 싶다. 네. 그러면은 파주 근방에서 이제 이렇게 그 PDA를 보고 인천 방면을 찍고 하나 찍었으면 사실 하나 가지고 오면은 파주에서 인천 오는 게 보통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8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세 개를 가져오면 12만 원이 네네.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를 찍은 사람들이 더 보려고 네네. 보고 있죠, 그거를 PDA를. 여기서 저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한 달에 다마스에서 얼마 정도 보세요? 순이익으로는 한 400에서 450 되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면 매출은 따로 있고요. 매출은 더 되죠.
매출이 이제 거기에다가 20%에서 23%를 업을 시켜야죠. 네네. 그러면은 한 평균 내가 한 달 평균 한 750 정도, 네네. 800 정도. 네네. 많이 했을 때는 뭐 1,000만 원도 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좀 한 750 정도, 7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하셨다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도 한 적도 있죠. 네네. 그럼 뭐 보통 요즘 한 달에 한 700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한 700 조금 좀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700 정도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수수료 20에서 23% 제하고 또 이제 뭐 자동차 경비 조금 빠지고 그러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다 빠지고 그러면은 한 그 정도 수익은 그렇게 됩니다. 또 이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도 있고 시청자도 있을 텐데 이 영상 끝나고 이분이 그 장 보고 뭐고 가져갔다니까 영상 뒷말미에 올리겠습니다. 하도 이런 얘기가 나가면 갑론을박이 돼서 아예 이번에는 영상 뒤쪽에다 달아 놓으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이제 그 키로수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그 이제 차계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하루 일하는 거를 어디서 예를 들어 뭐 현대에서 기아를 간다. 네. 기아에서 뭐 예를 들어 현대가 인천 뭐 가자동이다. 가자동에서 파주에 있는 기아를 간다. 네. 그럼 파주, 기아. 그렇게 기아의 파주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세하게 나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봐도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왜 적냐면은 내가 물건을 갖다 줬는데 그 물건 잘못 갖다 줬다 그런 경우도 간혹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적어놓지를 않으면은 네. 언제 내가 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럼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면은 그 장부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날 2시에서 물건을 싣고 3시에 갖다 준 적이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물건을 받은 데가 좀 잘못된 거 같다고. 네네. 내가 그 물건 받았을 때 사인도 받고 인상착의를 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분이 과장님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하자가 없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돈을 버는 이유가 또 그런 거네요.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제가 그 13년, 이제 14년 차가 되는데 벌써 노트가 13권이 모였어요. 매일매일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에는 많이 못했어요. 주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뭐 이거 10만 원 하면은 8만 원 벌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하고 싶고 20만 원 하면 30만 원 하고 싶고 30만 원 하니까 또 40만 원 하고 싶더라고요. 네. 40만 원도 넘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 해보니까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50만 원도 한번 해보자. 50만 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아주 그냥 그날은 많이 하면은 힘이 드는데 이 기분이 좋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돈도 버는 거지만 자꾸 그냥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때는 좀 늦게까지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최고 매출을 얼마까지 올려보셨어요? 내가 하루 매출을 최고로 많이 오르는 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40만 원, 뭐 45만 원, 47만 원, 50만 원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한 번은 야상이라는 건 이제 그 전날에 물건을 실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야상까지 싣고 해가지고 50만 5천 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최고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5천 원 했다는 걸 제가 첫 번에 시작할 때 뭐 10만 원 했을 때보다 한 5배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누구 타치 안 받으니까 뭐 이거 해라 뭐 예를 들어 우리 나이 내가 지금 67인데 공장을 들어가서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된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요새 뭐 젊은 아이들이 또 아주 착한 아이들도 많지만 싸가지 없는 아이들은 진짜 싸가지 뭐 막 들이대요. 그런 아이들 있고 그런 거 밑에서 일하다 보는 것보다 누구 타치 안 받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주변에 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 경비 관리소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또 트러블도 많고 이건 뭐 물건만 제대로 다 갖다 주고 저기 하면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네요, 그죠? 네네. 그럼 이 다마스로 대표님 한 달에 며칠 일하고 하루에는 또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전에는 토요일 날도 계속해 일요일 날만 쉬었어요. 네네. 공휴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8월 15일이라든가 제헌절이라든가 그런 날도 그냥 다 일했어요. 일요일 날만 쉬고. 네. 근데 요즘에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은 일은 있는데 전에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래서 에휴 뭐 이제 내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씨는 쉬자.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전에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누가 만나자 그래도 약속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쉬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산에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오시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에는 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5시에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아니 사무실에서 아침에 일 좀 해줘라. 그러면은 일찍 픽업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3년 됐으니까 베테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일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급한 거였을 경우에는 뭐 가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이제 안 하고 보통 집에서 이제 그 PDA를 이제 한 8시쯤에 켜놔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사무실에 다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20명 정도, 30명 정도가 그냥 뭐 바글바글 했어요. 먼저 간 사람 순번을 먼저 붙이죠. 자기 고유 남바가 있어요. 라이더 남바가 있어가지고 라이더 남바를 붙인다. 그러니까 일찍 나가야지 일찍 받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받으니까. 그때는 내가 좀 일찍 나갔죠. 뭐 6시 반 집에서 밥 먹고 일찍. 제일 먼저 가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이나 2번, 또 그렇게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시, 9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점심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만큼, 일을 한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는 한 8시 반, 9시에 해가지고, 한 5시, 6시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되면은 들어가고 그래요. 다마스로 한 30만 원 하루에 일 매출 올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30만 원 올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성남을 간다. 그럼 하나 가지고 가면 37,000원에서 42,0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성남 가는 시간. 또 성남에서 그냥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와야 되는 시간. 그렇게 되면은 많이 못 하죠. 그러니까 신참인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수습 기간이라고 봐야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거 지나면은 요새는 이제 공휴일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1년 정도 되면 찍고 다니고 공휴를. 그러니까 전에 우리 때보다는 퀵사에서의 제재가 좀 덜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라 그러면 퀵사 아이들이 완전 갑질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 기계에서 나가시라고. 그럼 다른 기계 또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그런 게 걔네들도 완화가 됐죠. 이제 마지막 인터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요즘 회사나 공무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이 다마스 쪽에 진입하려고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다마스나 이런 개인 용달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 제 친구도 뭐 은행 지점장에 있던 친구가 있고 교사에 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이제 어디 들어갈 데 없고 그래가지고 또 경비로 들어가면 또 그렇고 어디 들어갈 누가 뭐 생산직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면은 못 벌어도 한 200~300원 버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개인 용도라고 개인 택시 그 어느 게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개인 택시는 뭐또 요새 손님들이 또 시중에 그냥 폭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이 먹고 젊은 친구들한테 또 얻어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장점은 있죠. 아, 예. 사람은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대하지 않고 또 개인 택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좀 제2의 직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마스나 뭐 스타리아, 1톤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달라고 댓글에 달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다급한 마음을 알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부탁은 하지만 출연 섭외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잘 못했었는데요. 오늘 다마스 하시는 대표님께서 뭐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셔서 아마 화물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되거나 또는 의사결정 자료로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적어놓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찍어보시고 3월달 거. 이게 이 3월달 거요? 이 3월달 건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 42만 원 했을 때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기록세였을 때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제 그냥 평상시 그대로 찍으면 돼요. 평상시 그 좀 만점 지어주십시오.